오늘 벌써 마지막 발표자분 순서예요. 박진영 어피티 대표님 모실 텐데요. 박 대표님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경제 미디어 어피티를 창업하셨고요. 그리고 어피티 창업 전에는 미스피츠, 알트, 청춘시, 바라, 포부 등 다양한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콘텐츠 실험을 해오셨습니다. 주제는 Feed to Need라고 해주셨는데요. 밀레니얼이 만든 콘텐츠에서 밀레니얼을 위한 서비스로를 주제로 한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영광스럽게도 첫째 날에 마지막 발표를 맡아서 마지막 교실을 맡은 선생님처럼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제 주제는 Feed to Need라는 주제고요. 사실 소연님이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되게 긴장하고 왔는데 지금 되게 힐링됐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밀레니얼 여성을 타겟으로 경제 미디어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 어피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레터가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주된 컨텐츠고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년 좀 넘게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사실 서비스에 대한 설명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독자를 발견해 왔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밀레니얼이라는 얘기를 미디어판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밀레니얼 독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막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밀레니얼이 뭐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밀레니얼인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 밀레니얼이니?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밀레니얼이 누구인가? 부터 저희는 시작을 했고 오늘 저희가 어떻게 찾아서 서비스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금융경제 쪽을 다룰 거라고는 작년 초만 해도 정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저 포함해서 창업 멤버 모두들 다 이제 금융 쪽 맹이었고 저희가 먼저 모였던 거는 밀레니얼 여성이란 타겟은 같아요. 이분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정치 시사적인 이슈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가자라는 목표로 생활 미디어를 만들자고 이제 모였고 처음에는 좋은 공간을 추천해주는 당신의 이제 시간과 돈을 실패 없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 콘텐츠로 이제 공간 제한하는 미디어가 저희의 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분들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많이 참고해봤던 미디어를 써놨는데요. 버즈피드가 만들었던 Bring Me 이제 짧은 시간 안에 SNS에서 후킹되는 영상도 저희가 많이 참고를 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예요. 리파이너리 29 그 여성을 위한 생활 미디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베니츠웨어라고 해서 이쪽도 저희 타깃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 될 것 같아서 많이 참고를 해서 만든 게 이제 포브입니다. 아직 찾아보면 있어요. 영상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이 영상으로 사실 반응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만들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타깃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일까? 영어로 좀 잔뜩 적어놨는데 저희가 느끼는 반응 그리고 저희도 타겟으로서 느끼고 타겟분들에게 나오는 반응으로는 이게 있으면 좋아요. 사실 공간 추천해주고 좋은 영상 보는 거 좋지만 이게 재밌고 좋은 걸 떠나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없으면 안 되는 주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사실 답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저희 타깃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본인들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탐험하면서 어디 공간에 가서 실험도 하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블로거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뭔가 니즈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처음에 들어서 우리가 처음엔 생활에서 뭔가 도움을 주고 해결을 해준다는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의 니즈엔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정말 중요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런칭하고 한 2~3달 만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부를 잠시 중단을 하기로 해요. 결국 영원히 이제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밟아온 과정이 이 4가지 단계입니다. 만나고 발견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 포부를 멈췄을 때는 만나고 가지고밖에 생각 안 했어요. 저희가 이분들의 니즈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밀레니얼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틀렸다. 그렇다면 일단 다 열어놓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제3자의 관점에서 만나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단계로는 이 타깃 오디언스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쭉 얘기를 나누면서 거의 스토킹을 하듯이 다 물어봤어요. 저희 타깃분들의 이제 페르소나는 이렇게 되는데 일단 밀레니얼 여성으로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3년 차 이하, 첫 직장 기준 3년 차 이하 분들이고 연봉은 한 3천만 원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요. 하나는 직접 만나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추적하는 과정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재밌는데 인터뷰 질문들은 이렇게 됐어요. 첫 질문이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야? 어떤 앱을 켜? 거기서 뭐 해? 그리고 출근길에는 뭐 들어? 가가지고는 뭐 해? 점심시간에 무슨 얘기 나눠? 그리고 퇴근하고는 뭐 해? 요즘 고민은 뭐야? 그리고 뭐 얼마를 벌고 어디에 쓰는지, 또 돈 관련된 문제는 또 뭐가 없는지, 요즘 가장 필요한 정보는 뭐라고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물어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 주제들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층을 다 파악을 했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만나고 와서 저희 멤버들끼리 모여서 그 어떤 얘기를 들었어? 하고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정말 이제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순서를 좀 헷갈렸습니다. 저희가 SNS 리서치를 좀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가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친구의 친구분들을 다 팔로우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일상을 어떻게 보는지 약간 추적을 한 건데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 다 다른 사람의 사진입니다. 착샷이라고도 하고 일상 OOTD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새로 산 신발이나 오늘 입은 착장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죠.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피드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평일에는 안 올라와요. 또는 주말에 놀았던 거에 대한 사진들이 막 이제 추억팔이하면서 올라오는 시기고요.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이런 고양이라든지 강아지 사진들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고 여러 가지 사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 SNS를 추적하고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 들은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여가 시간을 내 취미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면서 굉장히 자기 기준대로 뭔가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여기서 저희가 발견을 한 건데 바로 돈 얘기가 나왔을 때 이분들이 혹하는 반응을 좀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 버세요? 얼마 저축해 두셨어요?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은 약간 불편해 라는 태도가 일단 있고 내가 지금 돈 관리 해야 되는데 사실 좀 잘 못하고 있어. 좀 죄책감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위에서는 펀드나 뭐 투자 같은 것들을 하는데 난 너무 어렵고 좀 무서워서 안 할래 등등 되게 회피적이거나 모르거나 그런데 뭔가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일말의 그런 생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견이 됐는데 저희가 다 금융맹이였으니까 이 발견된 걸 약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리서치 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만나자라고 생각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취미야 이런 그 자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돈 문제만 나오면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걸까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다만 좀 더 돈에 집중된 주제로 2차 포커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힌트가 나오는 거죠. 이분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돈 관련된 것에는 우리가 왜 모르는지 그리고 왜 지금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고 조금 더 저희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다 이제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비슷한 세대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을 사실 그 중고등학교 과정 때 많이 배우지 않죠. 대학생 때도 내가 뭐 부모님에게 배운다든지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투자 그룹 같은 데 가입하지 않으면은 돈에 대해 공부할 일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그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게 됩니다. 돈을 벌게 되고 타겟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인 소득이 갑자기 생겼어요. 대학생 때는 정말 좀 어려웠다가 갑자기 매달 이제 200씩 꽂히는 삶을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소비는 주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소비에 집중돼 있고 모으거나 관리하거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슈에 대한 게 사실은 없는 거죠.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이라든지 결혼 같은 큼직한 돈 쓰는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 돈 관리해야 되는데 언젠가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생각도 타깃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 시점쯤 이런 저희가 결론들을 내릴 때쯤에 그러면은 기존 시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된 걸까 하면서 서점도 다니고 기존 매체들도 많이 봤어요. 결론은 나온 거죠. 사실은 미디어 중에서는 이 타겟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없다. 왜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저희가 발견한 건 밀레니얼 여성을 저희가 가장 메인에 두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을 타겟으로 했을 때 과연
금융 미디어가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있는가? 여기서는 저는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책 같은 경우로 봐도 여자는 뭐 집안 돈 관리, 남자가 돈 벌어오는 사람,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지향형, 돈 관리 이런 언어로 이제 수식이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 돈에 대해서 관심 갖고 뿔리게 해야 되는 자극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밀레니얼에게는 맞지 않는 상태였고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두 가지 사이드를 봤는데 하나는 미디어 측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받는가, 하나는 그 금융시장 측면에서 여기를 어떻게 받는가.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밀레니얼 여성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딱 이렇게 표현돼요. 구매력 높은 그룹. 그래서 주로 권해지는 것들이 그 사회초년생을 위한 그 신용카드 아니면 뭐 대출 같은 것들, P2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권해져서 정말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금융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없는 상태인데 너무 위험한 것들이 먼저 권해지는 상태고 이분들은 좀 돈 관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에 여기에 또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과 미디어 모두 문제가 있었고 저희는 사실 처음부터 밀레니얼 여성을 타겟으로 한 게 딱 이 미션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비전이 10년 뒤에 내 또래 여성들이 그 다음 10년을 더 기대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저희 비전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막 돈 잘 벌고 이런 여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앞으로도 많아질 세상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밑받침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없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그러니까 돈 관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해지는 뭐 내 집 마련 독립 이슈가 생기기 전 이 2단계가 잘 우리가 금융 지식을 만들어주고 행동 한번 해줄 수 있다면은 이분들은 확실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히려 여기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너무 어렵지만 난 어디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보조차 못 찾아보는 상태였고 저희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뭘 검색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우리가 가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유닉팀하고 조금 다르게 출발을 한 거예요. 저희가 뉴스레터로 오게 된 건 더스킴도 저는 구독자가 사실은 아니었었고 저는 되게 브링미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인사이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층인데 영상 쪽을 보다가 영상 쪽은 내가 관심 있으면 피드에 떠요. 근데 경제 금융 정보가 내가 관심 있어서 뜨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출 가지고 신용카드 이런 거 아니면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 금융 경제 정보를 좀 덜 어렵게 그리고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볼 수 있게 만들까라는 고민에서 뉴스레터라는 매체를 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게 어피티입니다. 어피티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저희는 당당한 좀 이기적인 이런 거에 좀 초점 맞춰서 저희 타겟들은 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내가 번 돈 내에서는 제발 좀 당당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고 이 어피티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타겟분들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돈 쓸 이슈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소비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어떻게 돈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초점 맞춘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타겟들의 관심사에 좀 다가갈 수 있을까? 이 타겟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금융 경제가 사실 뭐 예금, 금리, 뭐 복리 이런 것만 들어도 다 한자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이 뉴스레터, 경제 뉴스레터를 보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덜 지루하게 편안하게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거의 너무 난이도가 높은 챌린지였는데 이것이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리서치하면서 발견한 게 이 타깃들은 하루 사이클이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직장인분들이기 때문에 오전에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또 주말 여가 시간 이게 굉장히 분명해서 이 사람들의 일상 루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때 참고한 미디어가 또 있죠. 피니마이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월화수목금 금융 경제 쪽 뉴스를 주는 거고 로빈후드 스낵스 여기도 이제 해외 경제 뉴스레터 또 데일리 UI라는 거 있는데 이건 경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금융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오늘은 랜딩 페이지를 디자인해봐. 그럼 디자이너분들이 막 해서 올려요. 그럼 막 서로 볼 수가 있는 뭔가 참여를 유도하는 게 어떤 걸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데일리 UI를 참고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제 런칭을 했어요. 런칭하고 나서 사실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고 저희는 구독자도 굉장히 더디게 된 편인데 중간중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좀 발전을 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만들 때부터 바로 만들지 않고 6번 정도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거치고 계속해서 독자 피드백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이 금융경제 정보가 단순히 좀 너무 쉽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고
소비 얘기만 하면은 나한테 쓸데없는 정보고 어렵고 중요한 거 얘기하면은 그냥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이게 아니라 딱 적절하게 당신에게 읽힐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봤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저희는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받아요. 오프라인 미덕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 여러분들 뭐 어떤 거 듣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처음 기획 과정부터 저희가 좀 참여를 유도하는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포인트로 잡은 것들 아까 이제 저희가 기준이 됐던 것들에 이 대응되는 것들인데요. 예, 여기는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후로도 스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토타입 테스트 이렇게 여러 번 진행을 해서 각각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이 흐름에서 어떤 피드백들이 왔는지를 다 점검해서 다 반영을 한 다음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됐고 그 뒤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주 2회에서 주 5회로 개편됐어요. 여기선 슬라이드로 영어로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 구두로 설명해야겠다고 그냥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주 5회로 개편하면서 어떤 식이 됐냐면 기존에 저희 구독자, 충성독자였던 분들을 필진으로 모셔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당신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당신의 루틴 속에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원고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 이 플랫폼 내에서 당신의 경제 지식 또 당신이 알고 있는 재테크 팁 같은 것들을 공유해 달라라고 제안을 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주 5일 체제를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도 지금 운영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독자분들의 이제 참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자체 생산하지 않아도 본인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 쪽으로 저희는 좀 키우고자 합니다. 이런 뉴스레터 서비스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것들도 있는데 일단 뉴스레터로는 저희가 당신이 알아야 되는 경제 정보 또 몰랐던 또 뭐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금융 상식 또 최신 뭐 금융 상품 아니 다른 사람들의 돈 이야기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한다면 사람들의 니즈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 돈 어떻게 모아야 돼? 내가 지금 모르면 안 되는 정보는 뭐야?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투자는 어떻게 시작하는 거야? 등등의 당장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 사이에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됐으니 우리 세미나에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3차례 정도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해 주시고 레터 구독자분들이 여기에 뭐랄까 저희가 홍보하는 창구가 레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끝까지 이제 해결하시고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이 모델을 좀 발전시켜서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꼭 찾아오지 않아도 영상 강의로도 저희의 이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머니레터 서비스인데 얘를 갖고 오진 않았어요. QR 코드가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이게 저희가 두 번째로 진행했던 세미나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된 강의했을 때 세미나와 함께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거 드리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소통한 창구라고 말하는 건데요. 직접 대표라든지 아니면 필진분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저희가 이제 다뤘던 아이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저희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설문조사 하고 나서 그 반응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다른 얘기를 또 전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정보를 좀 얘기하는 창구에서 나중에는 이제 독자분들, 기존 독자분들이 저희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채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드는 생각으로는 아예 기획 회의 자체를 유튜브 라이브로 해버리면 어떨까? 여러분 저희 너무 멤버가 적어서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와주세요. 그래서 기획 회의를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경제 뉴스레터 만들고 세미나 만들고 하면서 솔루션 쪽으로 저희가 계속 접근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까지가 정리가 되면 저희는 더 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뭐 나이가 조금 더 위쪽 세대 이쪽 분들을 타깃으로 하기보다는 경제 미디어 말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다른 분야 쪽으로 좀 확장을 시켜서 저희는 좀 수평 확장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라이프 스타일의 가장 중요한 것들. 저는 금융경제 다음에는 반드시 법률로 넘어갈 계획이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 그 노하우를 그때 넘겨서 법률 미디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의료 미디어를 만들고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 굉장히 정보 비대칭이 심한 영역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관점과 가장 가깝고 가장 먼저 말을 건넬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같은 밀레니얼의 입장에서 이런 삶에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고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였군요. 네, 좀 횡설수설하는 발표였는데 저희 서비스는 이렇게 되고 질문 통해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